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실시간 검색어 1위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그 이름 석자 정준영,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정준영 씨가 어제 오후 5시 30분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네. 최근 방송 활동을 위해서 미국에서 촬영 중이었는데 급하게 일정을 중단하고 한국에 돌아온 건데요. 네. 먼저 이 승리 카톡방 의혹의 당사자인 정준영 씨의 입국 장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요.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정준영 씨가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수많은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한 뒤 고개를 숙이고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 포토라인은 뚫고 몰려드는 취재진에 둘러싸여서 입국장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저렇게 고개를 숙인 채 오고 가도 못하다가 경호원의 도움을 받고서야 도망치듯이 차를 타고 이제 현장을 떠났다고 하네요. 지금 부끄러운 줄 아나 봐요. 모자는 좀 깊게 눌렀었고 지금 저희가 잠시 뒤에 얘기해 볼 텐데요. 저기 저 경호원인지 뭔지 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경호원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취재진을 저렇게 마치 패대기 치실 때 밀치면 안 됩니다. 어디서 지금 보세요. 저 밀치고 있어요, 지금. 뭘 잘했다고. 그리고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짚어볼 텐데 모자를 눌러 쓰고 저기 언론 보도에는 죄송합니다, 뭐라고 짤막하게 말했다는데 지금 조금 전에 화면 보여드렸죠? 들리지도 않아요. 죄송하면 당당하게 죄송하도 말하지 웅얼웅얼 하듯이 죄송이라고 했는지도 좀처럼 알아듣지도 못하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국장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대체 뭐라고 하는지. 보도된 카카오톡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보도된 카카오톡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시청자와 팬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 없으십니까? 저게 죄송하다고 제가 아무리 귀를 아침에 잘 씻고 들어봐도요. 죄송하다는 말이 잘 안 들렸어요. 최명기 원장님.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도 당황한 순간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목소리를 당당하게 죄송하다고 하자니 용기가 나지 않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인정을 하지 않다니 질문이 쏟아지니까 거기서 하게 된 말인 것 같고요. 그러나 네. 돌이켜놓고 보면은 저 입국 장면은 정준영 씨한테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됐었던 게 네. 오히려 상당히 저기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뭔가 본인이 좀 불쌍한 모습을 갖다 보였어야 되는데 네. 저 옆에 경호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가해자의 역할을 계속 연장하는 모습을 연상시켰기 때문에 네. 저 입국장 모습은 정준영 씨 본인을 위해서도 전혀 유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요, 김보람 변호사님, 저는 진짜 저 장면 보고 아마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분통 터진 게 물론 경호원들도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게 경호원인지 아니면 소속사 관계자인지 모르겠지만 보셨어요, 방금? 네. 기자를 내동댕이실 저게 그런 폭행 수준 아니에요, 저 정도면? 사실 물리적인 충돌이 있고 그게 이제 고의성이 있으면 폭행 논란 이렇게 폭행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연예인들 이렇게 입출국하는 과정이나 모여 있을 때 경호원들의 과잉 경우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근데 네. 그 피해자가 제대로 문제를 삼으면 폭행까지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취재진이 저렇게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정준영 씨한테 다가가겠어요? 본인이 포토라인 같은 걸 무시하고 그냥 내빼려고 하니까 저렇게 들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취재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밀쳐대요? 패대기 치듯이? 일단 이까지 할게요, 저 얘기는. 그런데 김보람 변호사님, 정준영 씨가 들어오자마자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해외 촬영을 하다가 현재 입국했고 입국하자마자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졌는데요. 네. 우선 우리나라는 수사할 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긴 합니다. 근데 현재 정준영 씨에 대해서 구속 영장은 아직 청구되거나 발급된 상태는 아닌데요. 네. 그 구속되지는 않은 상태이나 실질적으로 아무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자가 해외로 출국하게 돼버리면 네. 추후에 뭐 구속 조치나 여러 가지 수사를 진행하게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사건이 입건이 되고 이제 피의자 지위에 있게 되었을 때 어느 네. 정도 좀 혐의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해외 출국 자체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속하게 네. 그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못 나가게 막아놓은 거예요, 경찰이. 그런데 어제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장면에서 정준영 씨가 저렇게 도망치듯이 입국장에서 이제 공항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정준영 씨가 쓰고 있던 저렇게 지금 모자 쓰고 들어왔잖아요. 모자가 벗겨지기도 하고 그런 정준영 본인 입장에서는 봉변이겠죠. 그런데 모자까지 벗겨지고 저걸 누가 벗겼는지 아니면 이렇게 몸싸움 과정에서 신체 접촉 과정에서 저게 벗겨진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모자가 벗겨지기도 했어요. 그 장면도 일부 언론에는 사진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은 안 나오지만 모자가 벗겨지기도 하고 옆에 관계자, 경호인지 소속사 관계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황급히 몸을 맡긴 채 빠져나가는 장면도 실렸습니다. 그런데 강선우 평론가님, 네. 정준영 씨가 어제 6시가 다 돼서 인천공항 들어왔고 오늘 새벽에 무슨 입장문 같은 걸 냈다는데 그 내용이 대체 뭡니까? 그렇습니다. 저 당시 입국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SNS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정리된 그런 입장문을 냈는데 그 입장문의 전문을 좀 살펴보면 네. 거기에 이제 본인과 관련해서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을 인정을 한다. 모든 죄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성들을 촬영했던 것도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네. 유포를 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성 피해분들과 그리고 네. 본인을 아껴줬던 그런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그리고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를 이룹니다.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주목을 했던 게 제가 출연하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모든 연애 활동을 중단할 것이며라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어떤 의지로 인해서 내가 더 연애 활동을 할 수 있고 방송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죄송하다는 뜻으로 중단을 한다 이렇게 읽힐 수도 있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정준현 씨가 본인이 이제 더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퇴출을 당하는 그런 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이 은퇴를 한다는 듯한 이런 말을 남긴 거는 정말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는 네. 조금 더 분노를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강선우 평론가님이 좋은 점, 정말 정확한 점 짚어주셨어요. 정준영도 그렇고요. 앞서 승리도 어제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렸습니다. 말을 은퇴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은퇴예요? 지금 퇴출, 국민의 이름으로 퇴출당하는 거지 무슨 은퇴예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이수정 교수님이 이렇게 상황 파악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다들. 글쎄, 저는 이제 이 사과문 보면서 또 승리가 은퇴를 이제 공표하는 또 사과문 같은 게 있어요. 네. 본인이 썼을지가 좀 의심이 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네. 예, 어떻게 보면, 은퇴하면 일단은 더 이상은 그 배후에 여러 이제 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말라. 이런 이제 공표문 같이 보여가지고 이게 네. 본인이 쓴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대필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 정도로 내용이 좀 진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네. 이제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물론 네.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반성을 하지 못한 채 이제 반성문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네. 쓰여진 거는 증거일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좀 이해가 좀 안 된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도대체 왜 빨리 긴급 체포를 안 하고 또 왜 구속 수사를 안 하고 있는가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네. 디지털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범죄
라는 거는 증거물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물론 뭐 단톡방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음란 동영상 또 이제 몰카 범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거 네. 말고도 또 10명의 피해자 말고도 또 다른 폰이 있을 가능성, 개연성이 굉장히 맞아요. 높거든요. 네. 더군다나 그 이제 뭐 단톡방의 멤버들이 네. 지금 이제 밝혀진 건 8명인데 네. 사실은 또 다른 단톡방이 있지 말란 법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사실은 가담했던 사람들이 뭐 상당수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왜 빨리 이 사람을 이제 그 압수수색 등을 해가지고 증거물 확보를 안 하면 뭐 옛날에 또 2016년도에 증거물 확보 못한 또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경찰이 과거의 과실을 또 반복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그러니까요. 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건 어제 뉴스파이터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자신이 직접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찍고 거기에 대해서 자랑하듯이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방 내용 보여드렸죠?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카톡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되는데 그 내용도 충격적이라면서요, 강선우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그 이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하고 그 단톡방에서 서로 봤다는 그 사실 자체도 충격적인데 네. 저는 저걸 쭉 보면서 저 동영상을 약간 좀 품평해하는 듯한 그들의 대화 내용을 보고 더 분노를 느꼈거든요. 새로 공개된 내용 좀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강선우 평론가님 설명 좀 드릴게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보면은 그 여성을 그 수면제를 먹이고 어떤 그 성폭행을 한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보면은 뭐 왜 그랬냐, 뭐야, 기절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 동영상에 대해서 뭔가 뭐라 그러죠? 그 이걸 보고 나서 만족감을 못 느끼는 듯한 그런 불만 섞인 그런 네. 대화도 나누고 있고요. 어허. 그리고 보면은 그 수면제를 먹이고 이제 성관계한 장면을 보고 뭐 웃는 듯한 그런 카톡 대화 내용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들이 물론 그 한 행위 자체도 굉장히 정말 그 충격이고 분노를 느끼지만 그 동영상을 보고 저들끼리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 대화 내용을 보면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걸요. 범죄 드라마에서나 지금 우리가 볼 법한 내용이에요. 단체 대화방에서 어떤 사람이 말문을 엽니다. 정말 송구합니다만 여기 메신저 내용을 그대로 전할게요.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야동 볼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말문을 틉니다. 그랬더니 나 가수 최모 씨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영상을 떡하니 올립니다. 그랬더니 가수 최모 씨라는 사람이 뭐야 기절이잖아. 아마 그 해당 여성이 어떤 움직임이 없었나 봐요. 추정이지만 기절이면 어쩌라고 살아있는 여자를 보내줘. 기절이니까 플래시 켜고 찍은 거지. 이따위 말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건 정말 엄청난 범죄라고 추정된 대목이에요. 수면제 먹이고 뭐뭐뭐 하다가 정준영은 웃습니다. 이게 웃을 상황이에요? 이 범죄가 일어난 상황인데 그리고 누구누구는 뭘 먹은 거야. 이런 정말 지저분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뭐 지금 이 내용만 보면 이게 이제 그 동영상에 있으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상황임을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여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약물에 취한 여성이 거의 뭐 의식을 잃고 이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여기서 대화방의 멤버가 이제 성적인 침해 행위를 하는 장면을 네. 본인이 플래시를 켜고 찍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네. 준강간입니다, 이거. 더군다나 자기네들도 강간했네라고 정준영 씨가 문자를 올려요. 그러니까 범죄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아하.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류의 이제 자백이나 마찬가지의 증거들은 사실은 이미 이제 제보자가 권익위에다가 이거를 제출을 하기는 했지만 네. 지금 사건이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시 바삐 지금 이 폰이 이거밖에 없을 리가 없기 때문에 뭐 소위 이제 TV에 나와가지고도 토크쇼 같은 데서 무슨 황금폰이 있네 없네 하고 연예인들끼리 얘기한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그런 이제 그 농담으로 주고 받았더라도 혹시라도 만에 하나 폰이 만약에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일 경우에 네. 를 염두에 두고 빠른 시간 안에 압수수색을 해야 될 거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 네. 이 문자 내용을 보면 네.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쉽게 네. 약물에 접근을 했는데 이 약물이 이게 다 뭐 정신성 의약제라 가지고 이게 일반인들이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무슨 마트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약물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약물들이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들의 손에 들어갔는지 하는 것도 사실 밝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이 대여방에서는요, 이런 정말로 엄청난 범죄라고 추정되는 대화도, 그리고 이런 지저분한 대화도 오고 갔는데, 김보람 변호사님, 이 대여방 내용 중에 그런 대화가 자주 등장합니다. 영상 없냐라고 많이 물어본 대화가 나와요. 네. 이 영상 없냐고 물어본 사람들 혹시 그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대화 내역을 보면 되게 정말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되게 경악스러운데 그 정작 당사자들은 그냥 놀이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의식도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그 동영상을 공유되는 동영상에 대해서 그냥 추임새를 넣고 뭐 같이 공유를 하고 보는 것만으로는 사실 실질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 보시면은 정준영 씨만 동영상을 올린 것이 아니라 그 카톡방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본인이 촬영한 거라든지 아니면 본인 것이 아니더라도 같이 유포하고 있는 정황들이 보이거든요. 이 해당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고요. 직접 올리거나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범행 과정 자체에서 같이 공모하거나 도와주거나 이런 것들을 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고 방조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강선우 평론가님, 정준영 씨가 몰카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 기억해보면 지난 2016년이었습니다. 그 8월경이었는데 그 정준영 씨가 피해자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이 여성은 그 성관계 도중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일부를 촬영해서 정준영 씨가 이제 뭐 유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정준영 씨가 기자회견했던 바로 저 모습에서는 우리가 약간 동의하에 사귀는 도중에 본인이 촬영을 한 걸 맞고 그리고 이게 뭐 몰카라는 이름으로 지금 유포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동의하에 그렇게 찍었다라고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었고요. 그리고 실제 이게 경찰 수사를 하다가 이제 무혐의 처분으로 그렇게 해서 정준영 씨가 어떤 법적인 용서도 받고 그리고 국민들도 저 사건을 조금 잊어버린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이후에 한동안 방송에서 하차를 했다가 다시 또 활발히 방송 활동을 했었죠. 2016년에도 어제 뉴스파이터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2016년에도 이 몰카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당시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 2016년 당시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이렇지 않게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 두 사람의 교류 끝에 이번 기자회견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중 앞에 밝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연예인으로서도 경솔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치료의 선을 넘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도 폐를 끼치게 되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된 일체 결정은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분들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규 원장님, 2016년과 어제 사과문 딸랑 낸 거 보면 내용이 거의 무슨 복사해서 붙여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저걸 보다가 보면은 과거의 사과 기자회견도 아마 본인이 그거를 계속 읽고 쳐다보고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어떤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반영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 사과문을 보더라도 제가 많이 주목해보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지금 있었던 일은 2015년과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이긴 해요. 네. 그러나 만약에 정준영 씨가 그 다음에 자신이 이 행위를 갖다 근절했다 그러면은 네. 저는 사과문에 그 대문이 들어갔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을 갖다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을 본인의 어떤 어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과문을 보면은 잘못했다는 내용이 있지 자신이 2015년, 16년도에는 네. 그때 이 수사를 받고 나서는 이런 행동에서 손을 끊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네. 그걸 놓고 보면은 아마도 지금 정준영 씨 입장에서는 뭔가 그 이후에도 확신이 없지 않나라는 걸 의심하게 되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아까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빨리 그 휴대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물을 갖다 네. 압수수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요, 앞서 우리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 CG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요, 앞서 우리 이수정 교수님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2015년 12월부터 약 10개월 분량입니다. 저 메시지가요. 그런데 2016년 2월에 전 여자친구란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게 되고 바로 그게 드러난 게 8월입니다. 전 여자친구가 정준영 씨를 고소하고 바로 기자회견, 조금 전에 본 영상 보여드린 그 기자회견이 2016년에 9월에 이루어집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동영상을 단체 카톡방에 유포한 시기랑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받은 게 그 같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참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사실은 당시에 경찰이 수사를 어떻게 했느냐면 네. 결국은 이제 뭐 증거물 확보를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네. 나중에는 고장이 나가지고 뭐 쓸 수가 없게 됐다. 네. 그러면서 결국은 전화기를 제출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확보를 안 한 채, 증거물 확보를 안 할 채 그냥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아하. 그 이후에 이제 여자가 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내가 사실은 촬영한 것도 알고 있었고 그냥 너무 헤어지자 그러니까 억한 심정에 내가 그것이 있다고 이제 고소를 했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고소를 취하를 해버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혐의 처분이 돼가지고 결국은 유야무야된 사건인 거예요. 네. 2016년도 사건이.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에 1차적으로 경찰에서 핸드폰을 확보를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네. 하면은 지금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될 리가 없는 게 네. 신고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성범죄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됐을 것이고 아하. 그렇게 되면 사실은 동영상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동영상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탑재돼 있었을 가능성 그리고는 이 핸드폰만이 아니라 다른 핸드폰도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도 검찰도 왜 2016년도에 수사를 이렇게밖에는 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이 사람이 지금 틀림없이 가가지고 증거물을 전부 다 없애는 과정을 오늘 하루 종일 아마 할 겁니다. 네. 왜 내버려두고 구속을 안 시키고 왜 네. 체포를 안 하고 뭐 하고 있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긴급 체포 형식도 있을 수 있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네. 체포를 한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지금 증거물을 확보하면 되는데 네. 지금 증거물을 확보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결국에는 유야무야 되고 결국 지금 이 안에 보면 이 카톡방 내용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물론 뭐 동영상의 주인공 여성들을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제가 느낄 때는 이거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제도를 전체를 우습게 생각하고 우습게 조롱하는 생각한다. 거다. 우리가 위기가 오면 112에 전화하잖아요. 구해주세요. 신뢰를 못 받으면 국민들에게 네. 그러면 도대체가 뭐 누구를 믿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합니까? 네. 경찰에서 좀 의지를 가져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요. 지금 이 버닝썬 사태, 승리 사태, 지금 이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하고 있지만 당시에 경찰이 이렇게까지 허술을 합니까? 라고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김보람 변호사님, 당시에 이게 문제됐을 때 경찰이 그랬대요. 그러면 그 촬영을 했던 휴대전화 제출하세요. 그랬더니 정준영이라는 사람이 휴대전화 교체했어요. 찾아보고 연락드릴게요. 했는데 돌연 변호사가 나중에 휴대폰이 망가져서 제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런가요? 넘어갔대요. 경찰이 이렇게 허술합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그때 당시에 문제되던 범죄는 이제 영상물 관련된 것이
흔히 말하는 몰카, 그러니까 몰래 촬영한, 합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도 처벌이 되고요. 이제 합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유포된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데 그때 당시 문제되었던 것은 유포는 이슈가 되지 않았었고 이게 몰래 카메라이냐 아니면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냐 이 부분이 문제였는데 네. 정준영 씨는 연인 간에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물이었다라고 네. 주장을 했었고요. 아하. 이런 경우에는 결국 영상물을 확인해서 정말 합의하에 촬영된 것인지 몰래카메라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핸드폰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메인 이슈인데 네. 그것을 자진해서 뭐 제출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교체가 됐다라고 했다가 망가졌다라고 한 것을 사실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갔다는 게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가 취하됐다 해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고 네. 망가진 휴대폰이라도 압수를 해서 다시 분석을 했었다면 사실 지금 밝혀지는 이 사건들이 그때 이미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충격적인 건요, 이거 말고 2016년 말고도 또 한 번 경찰은 정준영의 이런 파렴치한 정말 이런 지저분한 범죄 행각을 알아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면서요, 강선우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작년이죠. 2018년 11월경입니다. 그 정준영이 불법 동영상을 촬영을 했다고 경찰서에 누군가 제보를 합니다. 제보가 들어와요? 네, 그래서 정준영이 입건됐었는데요. 근데 검찰 측에서는 피해자 주장도 없고 그리고 동영상 유포 정황이 없다. 그래서 이게 2016년도 그 사건과 동일하지 않느냐, 그 정황상 동일하지 않느냐로 해서 그냥 불기소 처분을 하고 말아버리거든요. 아하. 그래서 2016년, 2018년 두 번에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아니, 이렇게 되면 지금 그래서 오늘 언론들은 무엇에 주목하고 있냐면요, 강선우 평론가님, 이른바 이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이거는요, 예능에서 같이 정준영과 출연했던 다른 동료 연예인이 황금폰이라고 칭한 전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정준영이라는 사람이 인천공항에 입국했을 때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고 그걸 보는 장면이 오늘 일부 신문의 사진에 실렸어요. 그런데 딱 봐도 그건 황금폰이 아닐 거 아니에요, 강선우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그 모 지상파 예능이었죠. 이렇게 그 여러 명의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당시에 동료 연예인이 정준영 씨한테 소위 황금폰이라는 게 있다. 근데 이거는 비상사태 때 쓰는 건데, 그러니까 SNS 메신저만 하는 그런 폰이다. 그리고 그 폰 안에 보면은 포켓몬 도감처럼 많은 분들이 저장돼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저장돼 있다고만 이야기를 하지, 예를 들어서 뭐 연락처가 저장이 돼 있다거나 네. 아니면 뭐가 저장이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 그 동료 연예인이 그 농담처럼 그 정준영 네. 씨한테 이제 그거 없죠? 그 전화기 없죠라고 묻습니다. 네. 그런데 정준영 씨가 여전히 있다는 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동료 연예인들에게 우리 집에 와서 당신도 그거 보지 않냐, 정독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SNS만 할 때 사용하는 거고 정독한다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그 대화 내용을 네.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집에 오는 사람들끼리 소위 황금폰이라는 걸 거리낌 없이 봤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을 이제 그 공개되는 그런 카톡을 보면 아마도 그 추정컨대 동영상이나 아니면 네. 그런 것들도 함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들의 대화 모습을 보면 네. 이 소위 황금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장난삼아 이야기를 하고 어떤 네. 죄의식이나 꺼리낌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네. 화면을 보면. 그래서 정준영 씨가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이 이 한두 대가 아닐 것이라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요, 그 당시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정준영의 황금폰이라고 언급했던 그 연예인은요, 이게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니까 자기가 그때 언급했던 그리고 봤다고 말했던 것은 연락처에 불과하다. 연락처 외에는 다른 일체 다른 것도 없다라고 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근거 없는 루머를 확산할 때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거 밝혀지지 않으면 언론들이 보도하지도 않지만요. 그래 어디서 그런 요즘 연예인들이 툭 하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태 파악을 하세요. 사태 파악을. 그리고 본인이 연락처만 봤다고 강변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 썼다는 건 이해됩니다만 지금 분위기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수정 교수님, 네.
피해 여성에게 어제 사죄문을 보면 정준영이라는 사람의 사죄문을 보면 피해 여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진심이 담겨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사죄라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2016년도에도 했던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네. 진정 어린 진짜 죄의식이 있다면 지금 태도를 저렇게 취하면 안 되죠. 뭐 공항에서 걸어 나올 때부터 정말 내 잘못이 무엇인지 안다면 진짜 그 사람 말대로 사죄라는 것을 느꼈다면 그렇다면 저렇게 뭐 보디가드를 뭐 이 앞장을 세워가지고 저렇게 싸움질을 시키면서 빠져나가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까 뭐 예능 방송 얘기를 하셔서 제가 드리는 네. 말씀이지만 네. 지금 이 동영상들 올라온 이제 내용은 실제로 피해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네. 사죄를 해야 될 대상 피해자 정말 평생 이 이제 뭐 고통을 안고 가야 될 수도 있는 여성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그 예능에서 얘기했느냐. 네. 포켓몬에 있는 그 캐릭터 도감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거니까. 네. 뭐 결국에는 이 실제로 살아있는 인격체를 기껏해야 게임에 나오는 포켓몬 도감의 캐릭터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가 네. 저는 의문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일파만파 연예계까지 지금 다 들썩이고 있어요. 저게 개인 정준영으로 끝날 사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 지금 단톡방에 포함되어 있던 멤버들은 얼마나 지금 불안에 떨 거예요. 당연하죠. 그걸 불안에 떨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 희희낙낙대면서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자기들끼리는 희희낙낙대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일단은 경찰이 어제 오후에 입국한 이 정준영을 오늘은 안 불러요. 아마 내일쯤 부른다는데 그래서 앞서 이수영 교수님이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왜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다 주느냐. 지금 그 얘기를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일 언제 지금 정준영이 사과문에 쓰고 있잖아요. 내일 시작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거. 이거 비아냥거리는 것 같잖아요. 내일 시작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거. 이거 사과문을 오늘 새벽 12시 31분에 올려요. 밤 12시를 갓 넘겨서 밤 12시 오늘 새벽 0시 31분에 사과문을 올려서 그 사과문에 내일 시작될 조사에 성실히 임한대요.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지금. 증거 인멸할 수 있으면 충분히 지금 하루도 더 있잖아요 지금. 증거 인멸할 기회가. 그런데 지금 언론 분석은요. 김보람 변호사님 이번에는 죄가 중하다. 그래서 정준영이라는 사람이 구속을 면치 못할 것 같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언론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 이미 이 영상물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유야무야 뭐 이제 핸드폰이 망가졌다 뭐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좀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밝혀진 것들이 단순히 연인 관계에서 한두 건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상습적으로 한 1년여간의 짧은 기간 동안 거의 10명에 해당되는 피해자가 지금 발견이 된다 이렇게 네.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현재 공개된 것이 그 기간에 대한 것이고 네. 그 이후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계속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이 반복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구속 수사로 전환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 아하. 지금 문제되는 것이 저희가 며칠 계속 보도되었던 것은 승리 씨 관련된 것인데 승리 씨는 성매매 알선에 관한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성폭력법 위반으로 이제 카메라 촬영 그리고 이제 유포까지기 때문에 훨씬 형량이 더 중한 범죄이거든요. 이제 구속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네. 이게 단순히 한두 명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량도 굉장히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혹시요 제가 우려가 돼서 김보람 변호사님께 재차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경찰은 피해 여성이 8명에서 많게는 1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단체 대화방에서
이 영상이 찍힌 피해 여성들에게 혹시라도 정준영 씨 측에서 접근을 해서 회유를 했다. 그래서 만약 합의를 봤다. 그러면 정준영을 처벌할 수 없습니까, 혹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성범죄가 대부분 친고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버리면 더 이상 뭐 혐의가 있다고 해도 처벌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가해자들이 무리하게 협의를 시도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면책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문제되고 있는 성폭법상 불법 촬영이나 유포 이것이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고 네. 이 합의가 된다면 뭐 형량이 어느 정도 고려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워낙 피해자들이 많아서 합의된다고 쉽게 가벼운 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 경찰이 언제 정준영을 부르겠다, 소환하겠다, 아주 구체적 시각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대략 내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내일 오전 중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구체적 시각이 나오면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이 정준영 사건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부릅뜨고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